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 책이에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네. 약간 제목만 봐도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무언가 죄를 저지른 아이의 엄마가 쓴 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아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 작가도 아닌 엄마가 그냥 평범한 주부인 수 클리볼드라는 여자가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는지, 왜 책의 제목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책을 설명을 해주기 전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사건이 꽤 참담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꽤 유명한 사건이에요.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에요. 이게 1999년 4월 20일에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이라는 곳에 있었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말 그대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은 남학생 2명이에요. 네, 이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가 에릭 해리스라는 아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가 딜런 클리볼드라는 아이입니다. 각각 18살, 17살이에요. 엘리펀트 맞아요. 에릭 해리스랑 딜런 클리볼드라는 두 아이가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총기 난사 사건으로 1927년 베스 학교 사건이랑 2007년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1966년에 있었던 텍사스 대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서 미국에서 역사상 4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는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는 여러분들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학생 둘은 총기를 난사해서 교사 1명을 죽였고 학생 12명을 죽였으며 21명에서 24명 정도 되는 학생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총기 난사가 끝난 후 본인들은 자살했어요. 본인이 쓰던 총기로 자살했습니다. 때는 1999년 4월 20일이에요. 평화로웠던 화요일 오전 11시 10분. 이 해리스랑 딜런 클리볼드, 에릭 해리스랑 딜런 클리볼드라는 이 두 학생은 각각 차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해요. 아니, 학생이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등교를 하는 거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교를 딱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가방을 메고 등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방 안에는 책이 들어있지 않아요. 각종 총기와 900발의 실탄과 각종 폭발물들을 가지고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총들을 샀는데요. 자동소총 2개, 샷건 2개, 엽총 1개, 칼 4개, 그리고 99개의 프로판 폭탄? 그리고 뭐 900여 개의 실탄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을 해서 카페테리아에 진입을 했어요. 900개의 수류탄 아니고 99개. 그것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카페테리아, 식당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여기저기 설치를 해요. 그런데 이 가방을 가지고 가방에다가 폭탄을 넣고 이거를 여기저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 둘이 학교에 진입을 해서 폭탄을 설치하는 그 장면이 하필이면 그때 관리인이 CCTV 테이프를 갈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은 CCTV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프가 갈아지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에는 그 전에 없었던 가방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겠죠. 여기저기 다 설치를 해놓고
카페테리아 여기저기, 학교 여기저기에 다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폭파시켜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리고 학교에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폭탄 2개를 따로 설치해놨는데 이거 왜 설치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이 폭탄이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응급차랑 경찰차가 올 거 아니에요. 응급차도 같이 폭파시키려고. 응급차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폭탄을 설치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계획했던 대로 폭탄을 그대로 다 터뜨렸잖아요. 그러면 카페테리아 전체가 다 파괴가 되고요. 위에 있는 도서실 바닥이 다 내려앉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랬는지 뭔지 몰라도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야, 다 설치했어? 야, 나와. 야, 나와. 이제 차에 타서 우리 이거 폭파시키면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야, 다 죽여버리자. 딸깍 했는데 안 터지네. 딸깍 안 터지네. 아이씨, 왜 안 터지지? 할 수 없다. 들어가자 하고 준비했던 총을 듭니다. 이 총을 왜 준비했냐 하면 폭탄이 빵 하고 터지고 나서 놀란 사람들이 막 건물 밖으로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밖에서 총을 다 쏴서 죽여버리려고. 폭발물이 터지고 나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기 위해서 총기를 준비했는데 그 총기를 폭발물 터지지 않으니까 학교로 그대로 들고 들어갑니다. 야, 학교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바로 옆에 잔디밭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학생 2명을 빵빵 쏩니다. 그래서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즉사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다른 살아남았던 남학생은 안 좋은 부위에 맞아서 허리 아래쪽으로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도 이야기를 할 거지만 왕따를 당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대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대. 그런데 중간에 이 폭발물을 설치를 하고 안 터지니까 학교로 들어가던 도중에 한 학생을 만났어요. 브룩스라는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이랑 딱 마주쳤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잖아. 그래서 야, 너는 왜 시험 안 치고 여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에릭은 이제 그런 거 다 상관없어. 너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을걸? 이라고 이야기해줬대요. 그래서 그 브룩스라는 학생은 뭔가 이상했던 느낌 때문에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살려뒀대요. 중간중간 나오겠지만 이 학생들이 살려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막 총을 우다다 쏘는데 그 와중에 살려둔 사람이 4명 정도인가? 4명이 넘나? 그래요.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뭐 산탄총을 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막 쏴요. 그리고 식당으로 올라가는데 식당 출입구 꼭대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빵빵한 소리 듣고 뭐지? 이거? 하면서 식당 위쪽으로 올라오고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던 학생 3명에게 총을 그대로 다 쏴버립니다. 그래서 데니얼이라는 학생은 즉사하고요. 쇼 그레이브스와 랜스 커틀린에게 부상을 입힙니다. 그리고 또다시 방향을 틀어서 잔디밭에 있던 학생 5명에게 그대로 다 총을 쏴요.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맞긴 했는데 도망쳐서 살았어. 그리고 마크라는 아이도 산탄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빠방빠방 하고 맞았잖아요. 여러 군데를 맞다 보니까 자긴 도망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죽은 척을 합니다. 죽은 척을 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다 도망을 쳤고요. 살았던 학생들 3명은 다 도망을 쳤고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총을 막 난사를 한 다음에
아까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학생 3명을 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명이 직사를 했고 2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1명, 션이라는 학생이 도주를 시도합니다. 도망쳐야 돼. 얘네 이상해. 엄마 얘네 뭐야 무서워. 도망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치던 와중에 딜런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총을 쏴요. 그리고 랜스라는 학생 역시 도망치던 도중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딜런에게 등을 총으로 맞고 그대로 직사해요. 이렇게 벌써 학생을 꽤 죽였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카페테리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페테리아로 들어가서 아씨 이 폭발물 왜 안 터졌지? 하고 폭발물을 점검하던 사이에 에릭은 근처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막 난사를 해요. 그리고 몇 명의 학생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시 만나서 축구장 쪽으로 막 사격을 해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정말 사격 솜씨가 좋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운이 좋았던 건지 한 명도 총에 맞지 않아요. 축구장으로 쐈던 그 사람들 중 한 명도 총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탄도 빵! 야씨 다 죽어! 하고 폭탄을 탁 하고 던졌는데 폭탄이 하나도 안 터져. 그래서 이때는 피해자가 전무했어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시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앤더슨이라는 학생과 교사 닐슨이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닐슨이라는 이 교사는 학생들이 뭔가 영화를 찍고 있나? 아니면 장난을 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식들 안 되겠네. 교사로서의 권위를 보여줘야겠구만. 이 자식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에릭이랑 딜런이 이걸 발견을 하고 창문 쪽으로 총을 쏴요. 창문을 통해서 총을 쏜 거죠. 직접적으로 쏜 건 아니고. 그래서 창문으로 총을 쐈고 창문이 깨지면서 앤더슨이라는 아이가 창문 파편에 맞아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닐슨이라는 이 교사는 어깨에 총을 맞아요. 그런데 어깨에 총을 맞고도 겁에 질렸으나 학생들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서관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서 발견한 학생 전부에게 얘들아 전부 다 책상 밑으로 다 숨어! 얘들아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얘들아 전부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얼굴을 감싸고 다 숨어 있어 라고 막 말을 한 다음에 911에 전화를 해요. 여기 이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11시 24분에 보안관 한 명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위협 사격을 빵빵 합니다. 얘들아 그만해 빵빵 쐈는데 에릭이 저 자식은 뭐지? 우다다다다다다. 둘 다 서로 맞추지 못했어. 그래서 이 보안관은 이 자식들이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아이들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혼자선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 긴급 비상사태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을 막 쏘다가 총에 탄약이 떨어진 에릭이랑 딜런은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여기저기에 파이프 폭탄을 다 던져요. 그리고 눈에 띈 학생들한테 전부 다 총을 난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테펀이라는 아이가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으나 발목에 맞아서 주택으로 도망쳤어요. 900발을 이때 다 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탄창 있잖아요. 거기에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 쓴 건 900발, 총 900발이에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다 쏘는데 아무도 맞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 경영을 가르치는 데이브 샌더스라는 교사가 있었어요. 경영 교사가. 그런데 이 경영 교사는 잘 피했어. 카페테리아의 그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피신을 했다가 카페테리아 학생들을 다 미리 대피를 시켜놓고 혹시라도 대피를 못한 학생을 위해서 다시 카페테리아로 내려오는 도중에 에릭이랑 딜런을 만나요. 소름 끼치겠죠. 그렇게 자기가 총기 난사를 하는 아이들을 마주친 와중에도 등을 돌려서 얘들아 도망쳐! 라고 이야기하려는 도중에 에릭이랑 딜런은 샌더슨 선생을 향해서 총을 쏩니다. 가슴팍에 총을 맞고 이 선생님은 쓰러져요.
그런데 이 선생을 구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과학교사 리치롱이라는 교사랑 다른 학생 2명? 3명이 이 교사를 데리고 와서 다른 교실로 데리고 와가지고 막 셔츠를 벗어서 응급처치를 막 해요. 과다출혈로 죽으니까 응급처치를 막 해놓고 경찰 눈에 띄기 위해서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을 때 빨리 여기에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하기 위해서 창문에다가 1명 과다출혈 사망 위기라고 적은 팻말을 창문 밖에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샌더스 선생님은 오후 3시에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돼요. 정말 학생들도 멋있고 교사들도 정말 멋있죠. 그렇게 총을 난사하던 이 둘은 11시 29분에 52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 2명의 도서관 사서가 숨어있던 도서실로 들어갑니다. 도서실이란 카페테리아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이고 해쳤어요. 이 도서실로 들어가서 책상이랑 컴퓨터 아래쪽에 숨어있던 학생들을 다 쏩니다. 그리고 1명이 다치고 1명이 죽었고, 그리고 둘은 총을 재장전하고 밖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구급요원들한테 또 총을 쏴요. 그래서 구급요원 2명이 또 다칩니다. 그렇게 창문으로 총을 다 쏘고 다시 돌아서서 도서실에 또 총을 쏴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냐면 지난 4년 동안 받았던 거 다 돌려줄 거야. 이 학교 학생들, 이 학교의 대표 흰색 모자를 쓰고 있는 학생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외치면 이거 중얼중얼 하면서 총을 쐈대요. 그리고 숨어있는 학생들한테 다 총을 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숨어있으니까 이 에릭이란 아이가 짜증이 났나봐요. 총을 딱 들고 이렇게 외쳐요. 야! 숨어있는 자식들 다 나와! 누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안 나와? 그럼 나 그냥 쏜다? 그러고 막 쏴요. 그냥 책상에다가 대고 막 쏴요. 그래서 책상이 부서지면서 책상 파편에 맞아서 다친 아이들도 나왔어. 정말 얼마나 정신없이 그냥 막 쐈는지 대충 알겠죠. 그리고 책상 여기저기를 계속 확인하고 총을 쏘고 마구잡이로 쏘고, 그 과정에서 책상 밑에 숨어있던 여자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책상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 둘 중에 한 명이 이 두 학생을 찾았어. 까꿍. 그리고 머리를 탕 쏴요. 캣이라는 아이가 직사했어요. 그리고 탁자로 걸어가서 브리라는 아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싶니? 그러니까 브리는 막 빌겠죠. 아니야, 나 정말 죽기 싫어. 나 정말 죽기 싫어. 제발 나 죽이지 마. 라고. 그런 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게 죽이는 사람도 있고 살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준은 모르겠어요. 기준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딜런이랑 알던 사이인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존이라는 아이도 이 도서실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망을 치다가 떨그럭한 소리를 낸 거야. 그래서 딜런이 총을 막 장전을 하다가 거기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 알던 친구인 거죠.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은 너무 놀랬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야, 너 거기서 뭐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아이는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너 나 죽일 거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가라 그랬대. 그냥 가. 이래서 이 존이라는 아이는 그대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도서실에서 죽은 아이만 6명이 넘어요. 그리고 10명 이상의 학생이 여기서 다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목격자들은 에릭이랑 딜런이 이렇게 외치는 걸 들었대요. 야,
총으로만 쏴서 죽이니까 재미없지 않냐? 손맛 떨어진다. 야, 칼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11시 42분에 도서실을 떠났고, 뭐 과학실 쪽에도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2층을 어슬렁거리면서 총을 아무데나 다 쏘기도 하고 복도 주방을 계속해서 서성거리다가 12시 8분에, 그러니까 이때 점심시간인 거예요. 12시 8분에 이 둘은 책장 근처에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총기를 난사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요. 당시 이 아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다 쏜 다음에 자살을 해서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죽였는지, 뭐가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몰고 갔는지 몰라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추측이 그들이 왕따를 당했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였고, 또 여러 가지 고스 문화, 약간 총리, 폭발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자기들 일명 트렌치코트 마피아라고 본인들이 할 정도로 뭔가 좀 이상한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좀 왕따를 당했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말도 있고, 이 학생들이 좋아했던 컴퓨터 게임이 있어요. 둠이라는 게임이거든요. 둠, DOOM? 둠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총 쏘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런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 게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뭐 추측이 하나 나오기는 할 건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여러 명을 동시에 살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사판 GTA를 찍은 거예요. 물론 우리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우울증을 겪고 넘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겪었던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울증이랑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뉴스에 따르면 이 아이 중에 딜런 클리볼드라는 아이는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는 죽어만 가고 있고 뭔가 이러한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2년 동안 일기에다가 자기가 느꼈던 이런 슬픈 감정을 계속 표현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 딜런 클리볼드는 자기가 죽기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그 뭐라 그러죠? 졸업 파티에도 갈 정도로 되게 평범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교도 다 알아보고 미리 답사를 갖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기숙사에서 자기가 이 학생이 키가 193인가? 그래요. 키가 엄청 커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많이 확보를 해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아빠랑 같이 논의하기도 했어요. 죽기 며칠 전에. 전혀 그런 죽겠다라는 우울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예 몰랐던 거야. 이 아이가 우울증을 겪었고 왕따를 당했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졸업 파티도 가고 여자랑 춤도 췄다네.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 아이가 총기 난사를 하기 2, 3일 전에.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기숙사를 어떻게 쓸지도 아빠랑 같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논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 부모는 몰랐대, 그걸. 그런데 이 클리볼드는 단 한 번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자기는 행복한 적이 없었고 역사상 나처럼 비참한 존재는 없을 거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근데 사실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자기는 너무나 자살을 하고 싶은데 주위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랑 다름없이 생활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세상도 아직 덜 살았고 뭔가 앞날이 창창한 이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순진무구했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뭐예요? 피해자이자 가해자 모두가 다 아이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참극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죽었고 지금 여기에 이런 희생자 사진도 충분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학교 기물을 파손했던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그냥 막 떠돌고 있어요. 비극이죠. 여기 밑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생기신 분이 그 앤더슨이라는 교사분이겠죠?